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로 극장을 둘러싼 사람들. 아카데미 극장을 지켜주세요. 시민들과 극장에서의 추억을 공유하고 앞으로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과거로부터 지켜온 이 공간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시민분들에게도 함께 문화와 향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써주세요.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옛 단관극장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보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원주시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해 원주시의 부지 매입 결정을 이끌어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원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검토로 입장을 바꾸면서 중단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원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니까 이거는 완전히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특히 원주시가 현장 방문, 간담회 한 번 없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인수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고 이 같은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된 후에도 시민 의견 수렴 없는 내부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민들과 시민들과 이거를 추진하려는 위원회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절차를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겠다는데 아직까지 한 발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존추진위원회는 원주시 조례에 명시된 시민 정책 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시민 200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인간띠로 극장을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매월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카데미 극장 복원 사업의 필요성을 원주시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3,161만 명의 관광객이 원주를 찾았습니다. 전년도보다 16.3%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보다도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원주에 머무는 시간은 326시간에서 297시간으로 오히려 줄었고 10명 중 1.3명꼴인 숙박객 비율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외지인들은 어디를 가장 많이 갈까? 지난해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인기 관광지는 소금산 출렁다리와 골프장 2곳, 뮤지엄산, 이마트 원주점 순이었고 관광 소비는 식음료, 골프장, 레저용품 쇼핑 순으로 많았으며 50대가 주 소비층이었습니다. 간현 관광지, 골프장, 치악산 둘레길 같은 외곽 관광지에만 머물다 가고 도심으로까지 관광 소비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출렁다리로 집중되는 관광객들은 연계 관광지를 찾지 못해 당일 여행에 그치거나 여주 등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도요. 가까운 거리에는 어떤 좋은 데 있다고 추천해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왔던 바에 여기저기 다 돌아본다고요. 좋은 데 있으면 하룻밤 자고 가도 되고 이런 여건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춘천시처럼 카페 지도를 만들어 배부한다든지 맛집 지도, 시티버스 연계 등을 통해 외곽 관광지에서 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한 겁니다. 또 속초 중앙시장 닭강정, 군산 짬뽕거리처럼 시장과 골목 상권의 홍보와 컨텐츠 개발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핵심인 거죠. 도심에 형성된 상권의 그런 브랜드 파워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각인시키려는 그런 홍보 마케팅 전략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원주의 SNS 언급 횟수는 2,500건으로 강릉 5만 1,000건, 속초 3만 2,000건, 춘천 17,000건과 비교도 안 되게 적었는데 최근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선 반개리 은행나무와 같은 원주의 대표 포토존을 도심 곳곳에 개발해 SNS에 노출하는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또 젊은 층이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가 인기인 만큼 강원 가명을 비롯해 옛 원주역과 제1은행, 아카데미 극장, 원동성당 등 도심의 근현대적 건물들도 MZ세대가 소비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개발되기 충분합니다.
그 레트로에 대한 감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레트로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좀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 관광 자원의 개발들이 꽤 성공을 하고 있는 편들입니다. 또 야간 관광을 갖춘 강원 가명과 야시장, 시장 버스킹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과 함께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도심 속 게스트하우스 확보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외곽 관광단지 개발로 발생시킨 관광 수요를 공동화된 도심으로 돌린다면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정문에 하얀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극장 보존을 바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적힌 메모들도 모두 제거됐습니다. 원주시가 극장이 지저분해 정비가 필요하다며 작업을 진행한 건데 외부 시설물을 덮고 있던 현수막까지 제거하면서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극장 보존을 추진하던 시민단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순식간에 벌인 일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강수 시장이 극장 보존 사업 추진 여부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결정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뜻대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그런 시민들의 메시지라든지 이야기들이 다 없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원주시가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궁금하고 이렇게 피력하는 걸 막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이유가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그냥 시장님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데. 불과 열흘 전 인간띠로 극장을 둘러싸는 퍼포먼스와 시민 정책 토론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시작한 상황에 원주시가 이 같은 여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극장을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극장에 가림막을 설치한 다른 의도나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원주시 관계자들은 지저분해서 정비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극장보존추진위원회는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정책 청구 조건이 갖춰짐에 따라 다음 주 정식으로 원주시에 아카데미 극장 보존과 관련한 시민정책 토론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과 재생을 희망하는 시민 모임인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원주시의 시민 250명의 서명부와 함께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취임 이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원강수 시장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은 했지만 6개월 동안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겁니다. 특히 최근 원주시가 극장에 가림막을 설치해 보존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사실상 극장 철거가 답으로 정해져 있는 왜곡된 안내문을 돌려 시민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토론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의 바탕을 둔 공정한 논의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시민 간의 갈등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청구하는 시정 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이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주시 주민 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고 시장은 한 달 안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하고 결과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론 방식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빠르면 당장 다음 달에도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명부에는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가 모두 적혀 있지만 이 정보로는 선거권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보완 요청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토론을 청구한 측은 서명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무부서 관계자와 조례를 근거로 청구 서명부 작성 논의까지 마쳤다며 원주시의 문제 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차질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 청구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조례를 통해 정책 토론을 청구한 것이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만큼 시정 정책 토론 청구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과 관련해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한 시민들에게 보완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시민 250명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까지 명시된 서명부로는 조례에 따른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 즉 본적지 주소까지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원주시가 억지 주장으로 철거로 답을 정하고 시민들의 정책 토론 개최 요구를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무부서와 협의한 양식을 가지고 서명을 받아갔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보완을 해올 것을 요청한 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희의 청구를 받지 않겠다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특히 정책 토론 청구 서명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원주시의 요구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도록 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같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그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관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이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보다 앞서 시민이 정책 토론을 청구한 대구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원주와 거의 유사한 상황에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만 적힌 서명부로 지난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추진한 관계자들은 서명부에 기재된 청구인의 자격이 의심된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행정당국에서 걸러내서 유효한 서명 인수를 출연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당국의 역할이지 그걸 시민들에게 부담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아카데미 극장 정책토론회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원주시의 보완 요구가 적절한지 검토를 요청하고 토론회 개최를 촉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이처럼 극장에 가림막과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보존 활동을 제한하고 토론회 개최 요구까지 억지 행정으로 묵살하려 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아카데미 극장 복원 움직임을 억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극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 여론을 시청 공무원과 시장 측근 인사가 이끌고 있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정책 토론 청구가 접수되자마자 기다린 듯이 보완 요청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 날 보완 요청 공문을 보낸 담당 과장은 극장 철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왜곡된 안내문을 작성해 상인들을 만났고 철거 지지 성명을 발표한 자칭 범자유시민연대 연합 대표라는 인사는 원강수 시장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가장 자주 방문해 가장 많은 1,128만 원을 결제한 단골식당 주인입니다. 원주시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10명 정도는 당장 다음 달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과도한 용역비 집행과 시와 사전 협의 없는 인건비 인상, 내부 거래까지 확인됐고 이는 모두 보조금 지침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설명은 다릅니다. 전문 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 최저시급 인상 등에 맞춰 인건비를 일부 사전 협의 없이 인상한 건 맞지만 나머지 원주시 지적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는 물론 원주시의 승인까지 받고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주시가 갑자기 정식 감사도 아닌 자체 검토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한 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마련한 아카데미 극장 관련 간담회는 보존추진위원회 관계자들 없이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원주시가 참석을 요청해 왔지만 보존추진위는 불참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정책 토론회를 거부한 걸 보면 사실상 극장 철거가 결정된 상태로 보인다며 요식행위에 들러리로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토론 청구 보완 요청이 적절한지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 담당 과장님과 면담에서 토론 청구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간담회는 이후에 시장님이 결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진정성 있는 논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민선 8기 출범 초기 용도 변경까지 언급됐던 한지 테마파크는 위탁 운영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1년을 지켜보고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20년 넘게 민간 주도로 추진해온 한지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역의 일부 문화 분야 관계자들은 원주시가 주요 문화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원주시가 해당 사업에 대해 고의적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위탁운영 기관장이 지금 현 정권의 반대당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정책을 바꾸고 위탁운영 자체도 이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전문가들은 지역의 문화 사업이 시정 책임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 이른바 관치 문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시민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문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만큼 자칫 지역 문화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문화적인 어떤 수준을 높이려는 그런 정책에 원주가 잘못하면 매우 안 좋은 사례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주시 문화 정책에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냐는 질문에 원주시는 정당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업무에 대해서만 추진할 뿐이지 정치적인 거는 외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